아이고 우리 오들이. 오들아 일로 와. 안녕하세요. 오들이 엄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찍었을 때 혼술 시간으로 만나 뵙겠다고 그랬는데 아 자꾸 기회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들어온 김에 아이고 갖고 도망가려고. 두두두두두두. 얘가 진짜 먹을 거 없으면 안 와요. 감찼다. 그래서 너무 찍은 지가 조금 이제 자꾸 이렇게 텀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앉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낮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막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사람들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그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일기 그러면서 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요즘 이제 3월 다음 주면 이제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 시즌 돌아오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아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저희 그러니까 우리 저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잠깐 저희가 서울에서 살다가 잠깐 한 1년간 이제 지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딱 1년간 용인에서 잠깐 1년 있다 왔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얘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전학을 했었죠.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굉장히 약간 꼴통 타입이에요. 꼴통 타입인데 굉장히 부잡스럽고 산만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어른이 돼서 조금 다르지만은 어렸을 때는 우리 작은 아들이 되게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우리 큰아이는 되게 조용한 반면 우리 작은 아들은 좀 꼴통 기질도 있었었고 아무튼 근데 우리 강아지 걔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해서 내가 우리 작은 아들 때문에 강아지 어이구 왜 키웠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은 아들이 되게 부지런한 타입이에요. 잠도 별로 없는지 엄마보다는 더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근데 그전에는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이제 3학년 그러니까 방학 때 이렇게 이제 이사 와가지고서는 3학년 이제 그 초학기 때 이제 전학을 했는데 애가 어느 날부터 학교 가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요. 학교 가기 싫다고 맨날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 되게 그냥 활동적인 아이였거든요. 아이들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되게 개구지고 같은 옷을 똑같이 형아하고 동생하고 입혀도 형아는 뭐 어디가 뭐 이렇게 뭐 해진다거나 빵꾸 난다는 게 되게 없었어요. 되게 옷을 깔끔하게 입었는데 우리 그 작은 아이는 똑같은 옷을 입혀줘도 하루에 나가면 막 무릎하기 해지도 오든가 엉덩이가 해지도 오든가 이렇게 막 그냥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뭐 얘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맨날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있나 이제 제가 우리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5살 때부터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낮에는 같이 안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얘가 막 그냥 학교를 가기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이제 참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그러니까 저는 막 고민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받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30대였고 30대 이제
중후반이었죠. 근데 선생님은 한 50대가 넘은 분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근데 제가 딱 그 선생님을 봤을 때 느낀 인상이 뭐였냐면 전형적인, 제가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의 그 차별적인 그런 아무튼 조금 뭐 표현하기 조금 뭐하지만 아무튼 그 선생님의 뭐 이렇게 조금 아무튼 그 옛날 선생님이시다라는 그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 되게 산만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전 단 1도 하진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제 아이니까 제 눈에는 되게 이뻐 보였겠죠.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큰 아이는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이제 작은 아이는 왼손잡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왜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그 고정관념에 뭐 다른 거 왼손잡이는 좋은데 이제 밥 먹는 거하고 글씨 쓰는 거는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인식이 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왼손잡이인 건 알았는데 밥 먹는 거는 자꾸 왼손으로 먹으려고 해서 오른손으로 먹게 하고 글씨 쓰는 것도 자꾸 이제 왼손으로 하면 안 돼, 오른손으로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는 정도였죠. 근데 아이가 글씨를 쓰는데 우리가 거울 보면 기억을, 우리가 쓸 때 기억을 이렇게 쓰는데 거울 보면 기억이 이렇게 되잖아요. 왼손으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바로 잡아주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딱 제가 받았던 느낌은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아이는 학교 가기가 싫다고 그러지, 선생님한테 받은 내 느낌은 있지. 근데 저는 큰아이 때도, 큰아이는 뭐 선생님 복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작은아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아이는 막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아니 근데 성향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되게 그냥 막 그 활동적인 아이가 가방 메고서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는 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선생님 면담을 하고 온 뒤부터 제가 이제 고민이 깊어졌어요. 문제가 뭔지 그냥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촌지 있잖아요. 촌지 이런 거는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 때도 학교 보내놓고도 저 한 번도 그런 거 인사한 적 없었거든요. 그래도 무탈하게 큰아이는 학교를 잘 다녔고, 근데 작은아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선생님이 강남에서 계속 그쪽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우리 아들 다니는 지역에 처음 왔다고 하시면서 면담을 하는데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고민이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막 고민을 했죠. 야, 나는 내가 가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선생님한테 이 촌지 보내는 건 나는 절대 안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내가 보니까 조금 선생님한테 조금 이제 힘든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우리 큰아이 때는 알림장에 뭐 이렇게 몇 개, 선생님이 학교할 때 알림장에 뭐 이렇게 막 써주잖아요. 그러면 알림장에 뭐 쓰면은 우리 큰아이는 참 잘했어요 하고 막 별 막 달리고, 왜 애들 여자하고 그 남자에 있는 철수와 영애 같은 그 그림하고 도장을 깡깡 찍어주잖아요. 작은아이가 아니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 도장을 받아오지 않으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막연하게 느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강남에 있다 오셨는데 아마 그런 거에 조금 좀 그러한 선생님이신가 보다. 오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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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일로와. 아이치 좋다 일로와. 아이 글로 오면 안 되지요. 일로와. 아이고 우리 오돌이 일로.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그래 여기 또 줄게. 아이고 그래. 응.
얌전히 있어. 앉아. 얌전히 있어. 앉아. 근데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는 가기 싫다고 맨날 아침마다 울면서 학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는 친구를 만나갖고 계속 의논했더니 친구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진 철학을 지켜서 아이를 힘들게 할 건지 아니면 네가 그거를 조금 꺾고 응?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면서 아이한테 지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네가 네 소신을 조금 꺾으면 아이한테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고 이제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맞는 소리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건 내 소신이지 아이가 받는 상처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애 첫 촌지를 작은 아이 때문에 한번 보내봤습니다. 책방에 가서 책을 사서 근데 돈을 들이기는 싫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봉투에 딱 담아서 그냥 봉투를 들이기는 참 명부스럽잖아요. 책을 사가지고 책가게에다가 그거를 딱 상품권을 사온 거를 뭐 일정 금액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봉투에다 넣고 또 빵집도 기억해요? 파리바게뜨. 그래서 이제 여러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그래도 좀 값비싼 좋은 그냥 빵으로 준비를 해갖고 선생님을 또 찾아가 뵀죠. 근데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랬어요. 어머,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다시 인사드리고 그냥 그걸 드리고 왔거든요. 참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제가 가졌던 소신하고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왔었는데 그리고서는 아 그래 혼자 속으로 잘했어 막 이러고 왔는데 아 저는 그렇게 그게 효과가 빨리 날 줄 몰랐어요. 그날 아이가 학교에 이제 시간을 내서 제가 갔다 오고 난 그날 오후에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알림장에 참 잘했어요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비애감도 느끼면서 웃었죠. 어머 그랬어. 선생님이 그러고 칭찬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이 났어요. 다음날 아침에요. 아이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일어나서 다 씻고 가방을 메고 딱 학교 가겠다고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서 그날 나도 이게 왔는데 또 참 잘했어요 도장이 그 알림장에 또 참 잘했어요 도장이 또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드린 천주의 효과는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일주일 넘어 한 2주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기간 동안 참 잘했어요. 그 도장 찍히면서 아이가 가방을 메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엄마 저 학교 갈게요. 굉장히 우리 작은 애는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지금도 성격이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할 일이 있으면 딱 계획한 일이 있으면 딱 그것을 딱 마무리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학교 가겠다고 가방 메고 나오는 거 보면서 참 비애감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 참 씁쓸해요. 근데 참 요즘은 생활이 많이 바뀌어갖고 촌지를 받는 선생님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둘째 아이 때문에 초등학교 보내놓고 참 마음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촌지를 제가 보내놓고 참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소신을 이제 아이 때문에 꺾였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 이제 좀 아집은 좀 있었나 봐요. 이제 다시는 안 주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약발이 얼마 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 후로는 다시는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공격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잡이라서 이제 거울을 본 듯이 글자를 거꾸로 쓴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제
전응하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전응하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학습 지능이 모자라서 또 다른 이렇게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돈이 그러니까 약발이 다 떨어졌으니까 약발 떨어졌을 때쯤에는 또 돈을 갖다 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 번은 줬는데 두 번은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오케이 좋아요. 걔가 글씨를 뒤집어 쓰는 건 사실이고 근데 저는 우리 아이 지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단 1도 안 했거든요. 저는 부모라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 지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근데 제가 그냥 오케이 예 보내세요. 우리 아이가 글씨 쓰는 게 뒤집어서 쓰니까 그럼 바르게 쓰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죠. 보내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하나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다 커서 엄마 그때 내가 지능이 모자라서 이렇게 해서 방과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기억나요? 내가 그렇게 갔던 거 기억 있는데서 엄마 기억나 하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 되게 정상적이고 지능이 아주 좋고 아주 반듯반듯하게 다 잘 자랐답니다. 근데 입학 시즌 되면 가끔 그 생각은 나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제 소신을 꺾고 촌지를 한번 제 생애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기 바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성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했어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깨치서 자기가 잘하고자 한다 그러면 노력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저는 근데 인성이 바른 아이로 크기를 원했는데 그거는 제 원대로 된 것 같아요. 큰아이 작은 아이 동네에서 칭찬받아요. 어른한테 인사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우리 애들 아는 어른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말은 이렇게 해도 저는 제가 저도 좀 낯을 가리는 편이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인사를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동네에서 자주 뵙는 어른들이면 꼬박꼬박 인사를 잘하고 다니나 봐요. 그래갖고 나중에 아드님이세요? 하고서는 거꾸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사는 잘하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댁에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 거부감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막 누가 부르면 잘 가고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 예쁨은 지가 갖는 거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입학 시즌이 되니까 그 촌지 우리 작은 아들이 겪었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앉아봤습니다. 뭐 별 쓰잘데없는 생각이었지만 아니.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시는 줄 알아요. 이제 요즘은 교육이 뭐 촌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김영란법도 생겨가지고서는 뭐 먹는 거나 뭐나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저기 됐으니까 그런 게 없는 줄 아는데 이렇게 가끔 아이들 어린 시절 되면 우리 작은 아이가 당했던 사실 그 어린 나이에 그 받았던 그 선생님들이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데 그 촌지를 밝히면서 아이한테 그렇게 상처 주었던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은 참 선생님 자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작은 아이가 선생님 복이 없었는지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한때 그 고통을 받았던 거 생각하면 상처를 받았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해요. 근데 우리 작은 아이는 선생님 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작은 아이는 그거 말고도 문제가 참 학년 올라가면서 좀 있었거든요. 예, 좀 생각이 나서 앉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만남이 있어서 조금 이제 술 좋아하니까 한잔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자꾸 혼밥 혼술을 하려고 그걸 기다리다 보면 자꾸 바쁜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자리에 안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찍으려고 하다 보면 텀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앉아봤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